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믿고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고 좋은 사람이라 여겼던 누군가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그 감정 말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셨나요? 왜 그런지 이유는 딱히 없는데 괜히 말을 아끼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속 경계선이 생기고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그런 순간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고 교류할 일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와 더 깊어지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웃음도 많고 말도 조리 있게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너무 착하고 따뜻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바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대화하듯 아무렇지 않게 부담 없이 그냥 툭 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반응과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9의 김선미님은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남자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괜찮았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잘하는 모습에 가족들도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김선미님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남자의 표정이 싹 바뀌었답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곧이어 그런 질문 왜 해요? 라며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본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줄 여유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관계가 깊어졌을 때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에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세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표정, 어조, 말투, 회피 여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지점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과 인연 맺고 위험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후회하는 일, 훗날 왜 그때 몰랐을까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뭐예요? 이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성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감추거나 남 탓을 하거나 말을 돌리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만 탓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회피하거나 비난으로 응수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 상담자는 친구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여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여성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그런 걸 따져? 항상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고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하는 방식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추고 내가 혹시 그랬나,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 하나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화내고 남 탓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상처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웃고 좋은 말 많이 한다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건 본성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실수나 오해 같은 작지만 민감한 순간에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실수를 어떻게 말하느냐, 실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알아보는 훌륭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땐 그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무엇인지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한 실수 속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보이고 그가 실수 속에 담은 후회 속에서 그의 성찰이 보이며 그가 그 기억을 꺼낼 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본성은 물론 그가 인간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까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뭐예요? 이건 여러분이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알아보는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구별해내는 아주 정확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진심 어린 경험을 담아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을 말하면서도 과하게 자기 희생을 과시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듯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따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선행을 과장하거나 굳이 남을 깎아내리며 설명하거나 그런 걸 왜 해야 하죠? 나는 남 도울 여유 없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길러지는 성향입니다. 남의 입장을 상상해보고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는 말이 참 따뜻하고 매너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청년도 그 친구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함께 일을 해보니 청년은 늘 자신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일 나눠 하는 거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맡은 쪽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처음엔 웃으면서 그래, 미안. 내가 요즘 좀 바빴어.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뒤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급기야는 청년을 비난하며 공동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기면 곧장 등을 돌립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심한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정한 척은 하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불편하냐에 맞춰져 있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감정과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거울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웃고 함께 견디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를 위해 희생할 때 가장 인간답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보는 것이죠. 어깨를 으쓱하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땐 그냥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누구 곁에 남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건 결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보는 조용한 창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관계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는 사람인지, 그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 인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말이지만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주지요. 이번에 여러분께 드릴 세 번째 질문은 겉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큰 진심을 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떠올리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태도와 말투, 그리고 표현의 방식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한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공손하고 복장도 단정하고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 말하는 30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시작하고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직장 상사의 흉을 보기 시작했죠. 그 사람의 말투가 어땠는지, 어떻게 자신을 차별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를 봤는지 한참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그분은 대화를 이어갈수록 상사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과거 그 사람의 실수까지 끄집어내요. 모두 욕설 섞인 말로 표현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복수나 비난의 형태로만 흘러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독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면서도 한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상처는 있어도 그 상처에 자신을 잠식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분노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시나요? 사건만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나요? 이 질문 하나면 상대방이 얼마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는지, 얼마나 균형 잡힌 사고를 가졌는지, 혹은 피해자 의식에 갇혀 사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들일수록 이 질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누구든 끌어내려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일수록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도 어느 정도 이해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은 그가 분노할 때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정중해 보이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의 본심이 궁금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를 왜 어떻게 미워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답이 그 사람의 마음속 지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사람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 안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그 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는 이유와 그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대답을 읽고 판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과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말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또는 내가 뭘 해도 저 사람은 날 무시해.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상대를 경계하거나 경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건가 싶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아주 사소한 오해가 있었거나 한두 번의 서운함이 있었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가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태도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해보다 판단이 먼저 앞서고 공감보다 우월감이 더 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상대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에 더 주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어요? 라는 질문에 상대가 나 혼자서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다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면 단순히 외로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투에 섞여 있는 감정의 농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움받지 못한 것이 당연히 억울한 일일 수 있지만 그 기억을 말할 때 남 탓이 중심인지 그땐 나도 몰랐지만 이라고 자기 이해가 섞여 있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내 동생이에요. 엄마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뒤에서는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균형이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잘못을 한쪽으로 몰고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도 그때는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건 나도 한몫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서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인간의 성숙은
자신의 감정이 전부가 아님을 자각할 때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답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과 깊이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상대의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말의 핵심보다 말투가, 표현보다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는 그 사람의 대답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표정, 말투, 단어 선택,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만 집중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말 안에 담긴 태도, 그 뿌리를 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착하고 순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혹은 무례한 말과 행동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반복된다든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착한 사람은 손해보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이 오히려 대접받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 상대의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정리하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진 단점이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크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날 기분, 환경,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성처럼 보인 반응이 일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이 반복된다면 두 번째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거리 조절이란 서로의 관계를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만나던 관계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던 관계라면 경청 위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예전처럼 감정을 쏟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를 하되 무례하거나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대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에게 호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호감이 합리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 관계에서는 더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알아가는 만큼 나 자신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체로 상대가 허용한 만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도 그에 맞게 나를 대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상대의 본성이 보였다면 그 본성에 맞는 내 반응도 현명하게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줄이고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문득 싸늘해졌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전에는 먼저 말을 걸던 사람이 슬그머니 연락을 끊고 나만 혼자 관계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실수했나? 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그러나 관계란 언제나 쌍방의 결과입니다. 상대가 보인 작은 말투, 사소한 표정, 혹은 눈길을 외면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 지금 나를 깔보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였던 세 가지 질문은 바로 그런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가 나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가? 둘째, 내가 기쁜 일을 말했을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셋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들먹이며 나를 낮추는가? 아니면 이해해주고 넘겨주는가? 이 질문들에 상대가 보인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관계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약한 상황에 있을 때 상대가 보인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건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들어주는 그 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두고 비웃거나 혹은 속으로 기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따뜻한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인생이 조금 고단할 때 여러분을 등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곁에 남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며 실수를 용납하고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우정이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보다 누가 내 안에 남아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인연을 바라보신다면 적어도 깔아보는 사람과는 인생을 섞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진짜 사람을 알아보고 진짜 사람과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히 내려앉는 곳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